여러분, 암 치료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폐암, 유방암처럼 암이 생긴 장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할 비트랍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이 폐에서 시작됐든 대장에서 시작됐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암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그 설계도 오류 자체를 고치는 약이 있다면요. 바로 이 상상에서 비트락비의 놀라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오늘 얘기할 비트락비가 바로 그런 약이에요. 암의 주소가 아니라 암세포의 신분증, 그러니까 특정 유전적 변이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이건 그냥 신약이 하나 나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암 치료의 게임 규칙을 새로 쓰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혁신적인 약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비트락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지, 또 어떤 유전적 결함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물론 좋은 점만 있진 않겠죠? 한계점이랑 부작용도 꼼꼼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약이 우리 암 치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비트락비는요, 종양불문, 영어로는 튜머 아그노스틱 약물이라고 불려요. 와, 이 단어 하나에 비트락비의 모든 혁신이 담겨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방식이죠. 폐에 생기면 폐암약, 대장에 생기면 대장암약.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비트락비는 묻지도 않아요. 어디서 오셨어요?가 아니라 혹시 그 특별한 유전자 변이 갖고 계신가요? 딱 이것만 묻는 거죠. 그 특징만 있다면 암의 출신지는 전혀 상관없이 이 하나의 열쇠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락비가 그렇게 콕 집어서 표적으로 삼는다는 그 유전적 특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NTRK 유전자 융합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NTRK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실수로 다른 엉뚱한 유전자랑 딱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암세포한테 야, 계속 성장해, 멈추지 마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스위치가 그냥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비트락비의 역할은 바로 그 잘못 켜진 스위치를 탁 하고 꺼버리는 겁니다. 네, 이 NTRK 유전자 융합이라는 게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침샘, 갑상선, 폐, 유방, 와, 정말 전혀 다른 장기들에서 다 발견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비트락비가 종양불문 약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암의 종류는 제각각 달라도 근본 원인이 같다면 치료법도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비트락비를 마스터키에 비유하는 게 정말 찰떡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암이라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에 NTRK 유전자 융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자물쇠가 달려있기만 하다면 비트락비라는 이 마스터키 하나로 어떤 문이든 상관없이 열고 들어가서 암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약이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검사입니다. 무작정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종양 조직을 떼서 그 특별한 자물쇠, 즉 NTRK 유전자 융합이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만 이 마스터키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확인만 되면 그 다음 치료는 의외로 간단해요. 하루 2번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고요. 환자의 나이에 맞게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약의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캡슐이랑 액체. 이건 알약을 삼키기 힘든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환자들을 배려한 거죠. 중요한 건 어느 쪽을 복용하든 효과는 똑같다는 점입니다. 용량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성인과 소아를 구분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100mg을 하루 2번 복용하는 게 표준이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몸집이 다르니까 책 표면적이라는 걸 기준으로 더 정밀하게 용량을 계산해서 투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약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겠죠? 당연히 한계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큰 한계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비트라비가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이는 데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반응률이 높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약을 쓰면 환자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나요?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직 임상시험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과제는 바로 내성입니다. 암세포가 이게 또 보통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약에 적응하려고 스스로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자물쇠 모양을 살짝 바꿔서 마스터키가 더 이상 안 먹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드물지만 심각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지럼증이나 걷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 신경계 문제,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간 기능 이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것들보다는 좀 더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근육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랄까,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몸이 겪게 되는 여러 변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라기비가 단숨이 하나의 약을 넘어서서 암 치료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락비의 등장은요, 그냥 신약이 하나 추가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암이 생긴 주소지가 아니라 암의 진짜 정체성, 즉 유전적인 원인을 직접 공략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 의학,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가 이 약을 처음 승인하면서 남긴 말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특정 유형의 종양이 아닌 암의 핵심, 유전적 동인을 표적으로 아는 항암제. 바로 이 한 문장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트락비는 NTRK라는 첫 번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유전적 자물쇠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문들을 열어줄 또 다른 마스터키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암 정복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어쩌면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